2022년 11월 공백이가 읽은 8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힘차게 제가 저번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2022년 11월 공백이가 읽은 8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이북으로 읽은 책이고요. 김초엽 작가님의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입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김초엽 작가님 책은 읽었다 하면 거의 스페셜픽 도서가 되는 것 같죠? 총 7편의 단편소설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김초엽식의 기발하고 섬세한 이야기들이 실려있고요. 대부분의 배경은 우주이거나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단편소설이니만큼 인트로격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로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소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입니다. 성인이 되어 순례지로 떠난 사람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순례지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왜일까? 두 번째 소설은요, 스펙트럼입니다. 태양계 밖을 떠돌다 40년 만에 구조된 할머니. 외계 생명체를 목격했다고는 하는데 좀처럼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소설은 공생가설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류드밀라라는 행성에서 왔다고 말한다. 그는 천재적인 그림 실력으로 그곳의 풍경을 사실적이고도 환상적으로 그려낸다. 네 번째 소설은요, 표제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던 할머니.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생이별한 채 버려진 우주정거장에서 한없이 시간만 보내는데 왜일까? 다섯 번째 소설은요, 감정의 물성입니다. 화제의 신제품 이모셔널 솔리드. 감정 자체를 조형화한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여섯 번째 소설은요, 관내분실입니다. 엄마의 기록을 찾으러 도서관에 온 주인공. 하지만 엄마에 대한 기록은 도서관 내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있다. 일곱 번째 소설은요,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입니다. 우주인 후보로 선정된 주인공. 그녀는 자신과 같은 우주인 후보였던 이모 재경을 생각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소설의 초반, 도입부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 모든 설명이 정말 빙산의 일각인 아주 흥미롭고 멋진 소설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생가설과 스펙트럼이라는 소설이 좋았어요. 김초엽 작가님 소설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는 타인을 따스하고 섬세하게 살피려는 시도가 늘 엿보이죠. 또 그 과정에서 나의 한계와 또 그 한계조차 넘어서는 사랑과 이해, 이런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은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라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읽어본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김초엽 작가님의 단편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책입니다.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을 썼던 임소연 작가님의 책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 입니다. 이 책은 너무 좋기도 하고요. 이 안에 스며있는 관점이 너무너무 신선해서 제가 따로 한번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이 월말정산 취지에 맞게 아주 짧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소연 작가님이 과학기술 연구자죠. 이분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코디로 취직을 해요. 그곳에서 3년간 일하면서 성형수술이 이뤄지는 그 한복판에서 그와 관련한 기술, 논쟁, 사유들을 펼쳐나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작가님 스스로가 양악수술을 받으면서 성형수술의 당사자가 되기도 해요. 성형을 함으로써 바뀐 신체, 고스란히 느낀 고통과 변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 제목 봤을 때는 이런 가닥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이분이 과학기술 연구자니까 한국의 성형수술 기술을 탐구하면서 더불어 성형의 위험, 경각심을 말하는 책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이제 성형이나 외모에 관련된 어떤 바디 포지티브로 대표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 전혀 아니었고요. 진짜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든 그 이상의 이야기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성형이라는 것이 오롯이 내 몸을 변화시키는 행위이고 그 결과값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으며 고통과 더불어서 바뀐 몸과 정신과 시선에 대한 이런 뒷일들이 따르는 행위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나눠서 성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왜 성형을 많이 하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성형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좀 더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언급하도록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살펴볼 만한 논쟁들이 많은 책이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아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던 책, 임소연 작가님의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 였습니다. 네, 다음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소영 작가님의 책, 청소년 비건의 세계입니다. 박소영 작가님의 이전작인 살리는 일은 제가 작년 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늘 이 작가님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작가님이 요 신작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읽어봤죠. 이 책을 쓴 박소영 작가님은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이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비건 이야기라고 이 책을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 책은요, 독특하게도 청소년 비건인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즉 책의 주체가 청소년 비건들 본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그들의 사정에 맞게 다채롭게 비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치팅을 많이 하는 아주 불량한 페스코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일부만 비건을 실천하면서도 늘 받게 되는 어떤 혼란들이 있어요. 비건은 뭘 먹니? 어쩌다 고기를 안 먹니? 유별나다. 어떻게 비건 애들 입맛 다 맞춰서 급식하냐? 영양이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모든 게 다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말들을 가끔 들었는데 그간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이 질문들이요, 사실 비건의 핵심이 되는 주제들입니다. 또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 모든 문제들을 비건인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특히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이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어가지고요, 정말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또 비건 문제에서 뻗어나간 소수자 문제,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책이어서 그 점도 좋았고요.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늘 좋은 걸 주고 싶죠. 모두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좀 더 품이 넓어지고 높고 넓은 비전을 말하게 되고, 저는 이 근본적인 따뜻한 마음이 이 책에 아주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건으로 사는 일은 때로는 공경을 맞닥뜨리는 일이겠으나 또 긍지와 기쁨을 주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권에 대한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의 이 부족한 이 얼렁뚱땅 비건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금 반성하고 다잡을 수 있게 된 책이었어요. 제게는 그 존재로서 늘 너무나 감사한 박소영 작가님의 책 청소년 비건의 세계였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미음사의 인문잡지 한편 외모편입니다. 9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제가 하고 있는 트레바리 모임의 선정 도서였는데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주제여서 진짜 이 책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일정 때문에 해당 모임을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긴 책이기도 합니다. 총 10편의 글이 실려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임소연 작가님의 글이 실려 있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원영 작가님의 글도 실려 있고요. 이 외모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저는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탁 마음에 방어선이 생겼어요. 이를테면 외모란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될 것, 수다분해져야 될 것, 너무 가꾸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경계심 어린 협소한 마음만 떠올랐는데 이 책은요, 그야말로 외모의 영역을 그 밖으로 무수하게 확장해주는 잡지였습니다. 한 존재로서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와 대응하는 어떤 외형이잖아요. 필연적으로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외형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아바타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 패션으로 드러나는 모습, 기술로 변형된 외모, 인종의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외모, 늙어가는 외모, 타인과 마주하는 얼굴로서의 외모 등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즉 보이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주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10편의 글들을 오가면서 제가 외모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협함? 이런 것들이 막 깨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 책의 소개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외면과 내면, 얄팍함과 깊이의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10편의 글을 모았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책이었습니다. 제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책, 인문잡지 한 편의 외모 편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도 잡지예요. 프리랜서를 위한 잡지 프리낫프리입니다. 비정기 간행물이고요. 이 책은 첫 번째로 발행된 책입니다. 이 책은요, 지금 서점에서 구입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못 사고 되게 아쉬워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프라이드 엑스포라는 데서 이 프리나프리의 부스가 열렸어요. 또 프리나프리의 편집장이신 이다혜 작가님 강연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프리나프리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을 구매를 하고 세 번째 책은 현재 펀딩하고 있어서 펀딩을 해서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프리랜서지만 전혀 프리하지 않은 그런 다양한 프리랜서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제가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프리랜서라는 게 굉장히 외롭거든요. 워낙에 혼자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같이 일한다고 해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어떤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 외부로 도움을 받기도 조금 쉽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잡지는 정말 한 줄기 빛이죠. 프리랜서 계약 시의 주의사항, 일하는 루틴, 심리적인 어려움, 건강관리나 일하는 데 유의할 점 등등등 아주 실질적인 팁들도 가득한 책이고요. 여러 필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소한 공감의 재미를 느껴볼 수도 있는 책입니다. 한 가지 정답, 한 가지 노하우, 모범 답안이 아닌 백인백색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보통 잡지를 살 때 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 비주얼만 화려하고 안에는 뭔가 뻔한 내용, 뻔한 인터뷰, 공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봐 조금 우려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정말 알차게 채워져 있었고 질문들이나 시선들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프리나프리를 계속 읽고 구독할 예정인데요. 이게 비정기 간행물이라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늘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잡지 프리낫프리였습니다. 네, 마지막 책입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정혜나 작가님의 요나단의 목소리입니다. 만화책이고요. 총 3권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제가 책으로 출간된 웹툰을 사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좋아한 웹툰이었다고 해도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팔자가 적으니까 뭔가 가격에 비해 밀도가 낮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은요, 그랬던 저의 이상한 그 바보 같은 생각을 아주 탈탈 털어준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는 좋은 웹툰은 책으로 사보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중 목사인 아버지를 둔 선우 그리고 그의 룸메이트인 우영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요. 이 선우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노래를 잘하는 친구고요. 교내 성가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영이 이 선우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데 이 선우는 어딘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는 친구입니다. 왜 그런 건지 이 사연들을 차근차근 살펴나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배경이 배경이니만큼 종교와 사랑, 구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주제이기도 해요. 동시에 정말 답이 없는 거대한 주제들이기도 하죠. 이 말들은 사실 너무 큰 말들이라서 여기저기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학문만으로는 이 주제들의 핵심을 명쾌하게 꿰뚫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 사랑, 믿음, 구원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한 개인의 서사로서만 이 주제들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았어서 조금 말을 늘려보자면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무교기 때문에 믿음이나 구원을 제 삶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광신도나 사이비를 보고 바보다, 뭐 저런 걸 믿냐, 불쌍하다, 세상에 저런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죠. 그 당사자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로 가닿고 있는지 저희는 또 온전하게 알 수 없고요.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있죠. 또 어느 순간에는 함께 얽히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무너짐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뭐 종교고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가닥도 거기로 가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책의 내용이 조금 가늠이 안 되시죠? 정말 많은 걸 품고 있는 책이어서 제 감상도 이렇게 넓어지고 뭔가 소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이 책 보면 울어요. 혹시 외부에서 보실 분들은 휴지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강력 추천해드리는 책, 정혜나 작가님의 요나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 11월에 공백이가 읽은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설부터 청소년 책, 잡지, 웹툰까지 번수는 적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독서를 한 한 달이었고요. 또 유독 굳은 저의 머리와 마음을 깨주는 책들이 많아서 더 즐거웠던 한 달이었어요. 자, 이제 2022년도 딱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